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2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원투펀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는 또 색다른 게 왔습니다. 바로 리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19, 20년 과연 베스트 11은 누굴까? 그런데 어떤 리그가 아니고요. 모든 리그를 다 통틀어서 베스트 11을 뽑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두 분 좀 고민 많으셨겠어요. 오히려 뭐 모든 리그 토탈 하면은요. 네. 워낙에 좀 뚜렷한 선수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사실 고민을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또 그렇네요. 고민을 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즌 베스트 11을 한다는 게 좀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거 5월 말이나 돼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올 시즌은 공격 포인트가 좋은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각 리그 뭐 5대 리그 뭐 집중해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올 시즌에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원래 사실 이게 통합 베스트 11은 오히려 리그 베스트 11보다 고민을 좀 덜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각 리그에서 워낙에 뚜렷한 선수들이 예를 들어 레반도프스키 선수 안 뽑을 사람 없거든요, 지금.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뽑으면 문제가 커지죠. 왜냐하면 올 시즌에 39골 5개 어시스트예요. 이 선수를 어떻게 안 뽑아요? 39골을 넣는데. 그렇죠. 누구나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은 메날두급으로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선수는 뭐 누가 뽑아도 제 생각엔 들어가거든요. 안 뽑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근데 안 뽑았는데요, 저? 레반도프스키가 진짜요? 없어요? 빵에 뽑아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잘한 선수들이 올 시즌은 좀 많아서 약간 고민은 했습니다. 장희연님은 또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해외파 리그 통틀어서 네. 베스트 11을 지금 뽑는다고 했을 때. 한 의원님 지금 얘기를 녹음기 틀어서 다시 재생시키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네, 센터백에서 조금 고민, 측면 수비에서 약간의 고민, 근데 공격진에서의 조금 많은 고민, 뭐 그 정도. 두 분이 지금 리그 똑같이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겹칠까라는 것도 좀 보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두 분 먼저 포메이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포메이션으로 가져오셨어요? 초공격적. 맨날 초. 아니에요. 저 요즘 4-4-2로도 하고 저 예전에 초공격적인 그랬어요. 전형을 많이 한 의원님이 했었어요. 초공격적이고 저 복고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레트로 경향이 요즘 축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포메이션 3-1-4-2. 3-2-4-2. 네. 3-1-4-2. 알겠습니다. 장희연님은요? 저는 좀 밸런스 위주이기 때문에 밸런스. 네, 4-2-3-1. 근데 저도 4-2-3-1? 좀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포메이션을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먼저 한현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얀 오블락.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주셔야죠. 좀 아쉬운 골키퍼들이 있기는 있어요. 특히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딘 핸더슨 선수. 이 선수가 저는 올 시즌에 가장 뭐 5대 리그 토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뭔가 껍질을 깨고 나온 선수라는 생각이 딘 핸더슨 들고요. 좋았죠. 네, 딘 핸더슨 선수도 있고 뭐 전통의 강자들인 마누엘 노이어 선수라든가 마크 안드레 테어슈테겐 선수라든가 알리송 선수도 있고 그래도 얀 오블락. 네, 네. 알겠습니다. 얀 오블락. 과연 장희연님은 저 또한 얀 오블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블락이 물론 이제 수비 라인도 좋았지만 올 시즌의 수비 라인이 진짜 디에고 고딘이 있을 때 전성기일 때 그만큼 아주 철옹성 같은 수비 라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불안 요소도 있었던입니다. 공격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만 공격은 27경기 끝난 시점에서 중단이 됐는데 31골밖에 못 넣었어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만큼 공격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최후의 보루인 오블락 선수는 뭐 꾸준히 매 시즌 잘해주고 있지만 역시 올 시즌은 완전 전성기의 정점에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오블락의 플레이를 보면 밸런스가 가장 좋은 현대 축구에서의 키퍼가 누구냐. 수비적으로 일단 키퍼는 안정감이 중요하잖아요. 슈퍼 세이브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엄청난 선방도 잘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이 침착한 행동들을 보면 1대1 상황에서도 막 무리하게 달려나온다거나 위험한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아요. 오블락은 어느 정도 자리에서 어떤 존을 지키고 거기서 이제 각도를 딱 줄이면서 아주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결국 세이빙을 해내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오블락 선수의 진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추구하는 어떤 수비적인 그런 컨셉하고도 잘 맞아떨어진 그런 시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올 시즌에 수비까지 무너졌으면은 참 힘들었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 저도 다른 키퍼들 몇 명을 놓고 약간의 고민을 했지만 아니 이건 오블락이다. 네. 그래서 첼시로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심 담아서. 아니 여보세요. 네. 왜요? 아니 돈을 갖다 주세요.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돈으로. 뭐 당연히 돈을 줘야죠. 꺼내놓고 해요. 자, 이제 수비수로 넘어갈게요. 한유아님. 수비수는 저는 3명인데요. 정통적인 중앙 수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가운데 반다이크 선수. 음. 네. 그 반다이크 선수가 글쎄요, 뭐 올 시즌 뚫리는 장면도 조금은 있었죠. 뭐 완전 뭐 정말 100% 철옹성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리버풀에 대한 어떤 공헌도 전체적인 퍼포먼스의 평균치 이런 걸로 보면은 반다이크 선수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3백의 2명은 사실은 다 측면 수비수들이에요. 네. 네. 측면 수비수들인데 둘 다 사실은 공격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네. 정말 포지션 변경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올 시즌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는 생각이고 오른쪽은 지난번 현대 전술 얘기할 때 플레이메이킹 풀백 얘기할 때 가장 또 대표적인 선수였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도 물론 수비적으로는 약간 좀 안 좋은 장면들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건 이제 미세하게 현미경처럼 봤을 때 그렇고 일단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2골에 14개 어시스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메이킹 풀백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시스트를 이 자리에서 14개를 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오른쪽에서 뛰는 이제 윙어로도 많이 뛰었지만 뭐 예를 들어 하키미 선수라든가 또 레스터의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라든가 뭐 하키미도 어시스트 네. 엄청 많이 했지. 근데 이제 하키미 선수는 아예 윙어처럼 또 그치. 뛰기도 했기 때문에 아놀드 선수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는 역시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올 시즌에는 평균적으로는 1등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3백인데 이 센터백의 사이드를 측면 수비들로 놨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알폰소 데이비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여기서 몇 명 네. 겹치나요? 2명 겹칩니다. 2명. 네. 누구예요? 반다이크와 아놀드. 네. 저의 왼쪽 수비는 고민을 몇 명을 두고 좀 했어요. 그래서 FC 포르투의 텔레스 선수도 상당히 올 시즌에 인상적으로 저는 봤던 선수인데 이 텔레스 선수와 그리고 올 시즌만큼은 이 고젠스 선수에 대한 플레이 윙백 역할이지만 전술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제가 4백으로 놨으니까 이 고젠스 선수에 대한 평가를 올 시즌에는 좀 확실히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로빈 고젠스 선수를 저는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고젠스 선수가 뭐 지금 올 시즌만 확 반짝해가지고 다음 시즌엔 또 약간 처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문부도 달 수 있겠지만 올 시즌만큼의 활약만큼은 워낙 뭐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 자체가 공격적이고 리그에서 또 70골 넣었죠? 네. 팀이요? 예, 네. 팀이 리그에서 70골을 넣은 팀인데 네. 이 팀에서는 그래도 베스트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부분에서 근데 아틀란타는 윙백이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으로 중요한 팀이고 윙백에서 뽑으라면 고젠스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 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수로 가장 뽑은 의미도 MVP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워낙 공격적인 색깔을 주문하니까 공격적인 능력, 오버랩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또 크로스나 또 어시스트, 패스를 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정말 일취월장하듯이 좋아진 이 고젠스 선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고젠스 선수가 워낙 팀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 약간 의문부호가 뭐 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술적인 문제고 저는 수비적으로도 고젠스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즌을 보여줬다. 네.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굴까요? 또 한 명의 센터백 고민을 또 좀 많이 했어요. 올 시즌에 뭐 우파메카노 또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도 잘했죠. 바란 선수도 잘하고. 근데 한 의원님 조금 기분 좋으라고 라모스. 한 의원님이 7골. 고딘, 라모스, 오블락 뭐 이런 선수.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똑같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라모스 선수. 라모스 선수를 보면은 라모스 선수가 이제 86년생인데 호날두 선수는 85년생이고. 근데 확실히 이제 현대 축구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관리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훈련하는 트레이너도 두잖아요.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 관리를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86년생이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은 이제 많이 정점에서 꺾여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수비진들인데 여전히 거의 뭐 전성기보다 뭐 한 2% 부족한 뭐 느낌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왕성한 호날두도 뭐 그런 유형들이죠. 바위 관리를 잘하고 그런 모습을 라모스 물론 바란도 잘했지만 라모스는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시즌 아닌가. 그래서 라모스 선수는 확실히 제가 보면은 지금 추세는 정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추세라기보다는 정점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즌이 몇 시즌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피지컬적으로도 계속 활약이 가능하고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라모스 선수는 여러 가지로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뽑았습니다. 다른 새롭게 막 올라온 센터백들도 있지만 그래서 반다이크와 라모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비수 한의원님은 3백 그리고 장현님은 4백을 말씀해 주셨고요.